1960년대와 1970년대, 지금의 2030세대는 거의 알지 못하는 일이 동해 바다에서는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남한의 어부들은 전쟁이 아니라 조업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일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소문이나 괴담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문서와 당시 언론 기록에 남아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위성 감시나 정밀한 해상 통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어선들은 대부분 소형 목선이었고 무선 장비조차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새벽에 항구를 떠나 동해 공해상으로 나간 뒤 그날 저녁 돌아오지 않는 배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그 실종의 상당수가 단순한 조난이나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북한은 조직적으로 남한 어선을 납포하는 작전을 지속적으로 실행했습니다. 목적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어부들을 포섭해 정보원으로 활용하거나, 둘째는 북한 체제 선전에 이용하거나, 셋째는 복귀를 허용하지 않고 북한 주민으로 편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부 개인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 납치는 매우 노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업 중인 남한 어선 근처로 북한 경비정이 접근해 항로를 차단합니다. 총격이 오가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기관총이나 무장병력이 노출된 상태로 압박을 가했고, 저항할 경우 즉각 북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전달됐습니다. 소형 어선이 군사 경비정을 상대로 저항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배는 서서히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영해 밖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구조 신호는 없었고 목격자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은 것은 가족들의 신고와 행정 기록뿐이었습니다. 칼항후 미귀환, 공해상에서 행방불명, 이 한 줄이 공식 기록의 전부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건은 나중에 북한의 선전 매체나 귀환자 증언을 통해 납치였음이 확인됩니다. 북한 방송에 갑자기 등장한 남한 출신 어부, 혹은 수십 년 후 귀환해 바다에서 북쪽으로 끌려갔다고 증언한 생존자들, 이 증언들은 서로 다른 시기와 장소임에도 놀라울 정도로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외교 문서와 국회 자료를 보면 북한의 어선 납포 및 인원 억류는 공식 문제로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냉전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을 공개적으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많은 가족들은 공식적인 설명도 확인된 결론도 없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부는 실종자였고 국가는 침묵했고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들이 더 무서운 이유는 그 규모조차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식 집계만으로도 수백 명에 이르지만 신고조차 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군사 도발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는 이처럼 조용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빼앗아 가던 시절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바다는 결코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기록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납치된 어부들 중 일부가 어떻게 북한 사회에 편입되었는지, 그리고 왜 일부만 돌아올 수 있었는지를 팩트 중심으로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